자, 이번에는 메이저리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끝판 대장이죠. 오승환 선수가 세인트루이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강정호 선수랑 같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는 중부지구 현재 맹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정말 지구에서 최강을 자랑하고 있고 월드시리즈 우승 11번이나 했어요. 이건 뭐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많고 또 메이저리그 전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뉴욕 양키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우승을 한 명문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팀에서 뛰게 된 게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이 매서니 감독이 요즘 뭐 유행하는 얘기로 뇌생남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상당히 연구 많이 하고 아주 영리한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인이 또 포수 출신이면서 불펜 운영을 상당히 잘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이런 면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현재 메이저리그 최고의 포수는 누구냐? 이건 뭐 이견이 없어요. 우리 뭐 김영준 의원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야디에르 몰리나라는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수가 지금 손가락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합류가 좀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승환 선수 계약 이후에 자기가 정말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했고 오승환 선수 스스로도 몰리나 선수 말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 어쨌든 뭐 이 선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호흡을 맞추는 투수들의 능력을 100%가 아니라 그 이상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오승환 선수가 저는 참 좋은 팀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승환 선수와 계약한 세인트루이스 과연 어떤 팀이고 또 우리 오승환 선수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플레이 MLB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메이저리그가 꿈이었기 때문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시간도 많이 걸렸고 어렵게 온 것 같습니다. 끝판왕 오승환의 행선지는 세인트루이스였습니다. 계약 기간 최대 2년에 금액은 $1,100만, 우리 돈으로 약 132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세인트루이스는 한국에 이어 일본까지 평정한 오승환의 성공 가능성을 가장 높이 샀다고 말했습니다. Good stuff's good stuff, and realizing that the success that he's had at the back end of a game is something that gives us a lot of flexibility of how we could use him here. 오승환의 등번호는 26번이 됐습니다. 메시니 감독이 지난해까지 달았던 번호이자 특급 마무리 로젠탈이 썼던 번호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입단하자마자 오승환을 25인 로스터에 올린 세인트루이스. 돌부처라는 별명까지 스톤부타로 번역돼 소개됐습니다. 입단식을 마치고 귀국한 오승환도 세인트루이스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처음에 세인트루이스하고 얘기할 때부터 조금 저를 정말 필요로 했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단 뭐 매년 항상 포스트 시즌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팀이고 그리고 가서 월드 시리즈에도 한번 나갈 수 있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882년에 창단한 세인트루이스는 11번의 월드 시리즈 우승에 빛나는 전통의 강호입니다. 1800년대 말 줄무늬 양말에 빨간색 유니폼을 입었는데 이를 두고 홍간조의 사랑스런 그림자라고 부르는 데서 지금의 팀명이 시작됐습니다. 가을에 유독 강해 가을 좀비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 다저스가 세인트루이스에게 번번이 고배를 마시기도 했죠. 세인트루이스는 우리나라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1958년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메이저리그 구단이 바로 세인트루이스입니다. 당시 메이저리그 최고의 스타인 스탠 뮤지어를 우리나라의 김양중 투수가 삼진 잡은 건 유명한 일화죠. 세인트루이스는 또한 메이저리그 최초로 팜 시스템을 개발한 팀인데요. 세인트루이스가 빅마켓이 아닌데도 오랜 시간 강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탄탄한 팜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홈구장은 부시 스타디움입니다. 잠실구장과 비슷한 크기로 투수 친화적인 구장인데요. 게다가 세인트루이스가 투수들의 천국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현역 최고의 포수 야디어 몰리나가 있기 때문이죠. 세인트루이스 전력의 반이라 평가받는 몰리나는 8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수상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은 역대급 포수인데요. 오승환도 몰리나와의 호흡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팀에 메이저리그 최고의 포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포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좀 아무래도 많이 상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통해서 많이 좀 의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인트루이스는 뒷문이 단단한 팀입니다. 특히 마무리 트레버 로젠탈은 지난 2년간 93세이브를 올릴 정도로 최고의 클로저로 활약 중인데요. 세인트루이스도 마무리는 오승환이 아닌 로젠탈에게 맡길 계획임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Trevor Rosenthal will be our closer. So ultimately, we brought O in to make sure that he just complemented what we already feel is a very dynamic bullpen, but adds strength to it. 오승환의 가세로 코리안 메이저리거는 이제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지구에 있는 강정호와 오승환의 맞대결을 자주 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특히 세인트루이스와 피츠버그가 최근 치열한 선두 싸움을 벌여온 만큼 흥미진진한 대결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강정호는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타율 3할 2푼 7리 강한 면모를 보여왔는데요. 첫 홈런을 뽑아냈던 상대도 세인트루이스의 마무리 로젠탈이었습니다. 두 선수의 역대 전적에서는 강정호가 13타수 4안타로 약간 우세하지만 마지막 시즌인 2013년엔 3타수 무안타여서 우열을 가르긴 힘든데요. 한국에서도 상대를 해봤지만 그래도 제가 또 2년이라는 또 일본에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들도 정말 기량이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뭐 마운드에서는 전력을 다해서 상대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통계 예측 시스템은 오승환이 올 시즌 3승 2패, 평균 자책점 3.45의 성적을 거둘 거라 예상했는데요. 오승환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얼핏 봤는데 방어율이 3점대더라고요. 그 정도는 스스로 만족을 하지 못할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컴퓨터에서 나온 통계보다는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라는 시즌이 한국, 일본에 비해서 경기 수도 엄청 많기 때문에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제가 맡은 보직에서 이탈하지 않고 한 시즌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메이저리그 평정에 나선 끝판왕 오승환, 카디널스의 소신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승환 선수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로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좋은 팀과 계약을 하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무려 7년 동안 오승환 선수를 지켜봤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다저스와 미네소타가 이 유현진하고 박병호 선수를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켜봤던 것처럼 이 세인트루이스도 이 오승환 선수를 꽤 오랫동안 봤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오승환 선수는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꽤 오래전부터 좀 알려져 있는 선수였어요. 2006년에 제1회 WBC 대회 때 당시에 오승환 선수가 워낙 공이 위력적이다 보니까 네. 당시 시카고 컵스의 포수였죠. 이 마이클 바렛 선수가 시속 110마일을 던지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인정을 받아왔는데 이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강정호 선수, 박병호 선수 포스팅에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지만 네. 2위 아니면 3위를 했을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한국 선수에게 적극적이었던 팀이었거든요. 그래요. 드디어 이번에 한국 선수를 영입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앞에 잠깐 이제 비디오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로덴탈이라는 굉장히 특급 마무리 투수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셋업 투수들도 굉장히 훌륭해서 불펜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오승환 선수를 영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마무리 투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케빈 시그리스트라는 또 확실한 자완 세런맨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강속구를 던지는 한마디로 탈삼진을 뽑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우한 세런맨이 실종이 됐었어요. 그 역할을 시즌 내내 한 건 사실 세스 매니스라는 싱커볼 투수거든요. 뭐 싱커볼 투수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라운드볼을 유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만 4점대 초반에서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또 그리고 뭐 조너단 브럭스턴이라든가 이 조던 왈든이라든가 이런 두 투수가 상당히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데 네. 월던 선수는 사실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좀 부상에 시달렸었고요. 브락스턴 선수도 과거 다저스 마무리할 때의 구위라든가 또 이런 기복이 상당히 심해졌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가 본인이 하던 대로만 해주면은요. 네. 7회 내지 8회 등판할 수 있는 강속구의 탈삼진의 능력을 갖춘 그런 우한 세러머니로 기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현지에서 이 오승환 선수의 올 시즌 성적을 평균 자책점 3.45로 예상을 했는데 아까 보셨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요. 네. 김영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음에 안 들고요. 컴퓨터가 틀릴 걸로 봅니다.
오승환 선수가 일본에서 뛰면서 2년 연속 센트럴리그 세이브 1위를 차지하고 이제 진출을 하게 됐는데 평균 자책점을 보면요. 2014년에 이제 1.76, 2015년에 2.73이었기 때문에 아마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3점대 정도를 좀 예측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오승환 선수가 2015년 기록을 보면 허벅지 부상으로 시달리기 전 마지막 2달 전까지는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이 빠른 공의 구속도 2014년과 15년의 차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오승환 선수가 구속보다도 더 위력적인 그런 빠른 공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이 변화구, 슬라이더나 포크볼을 어느 정도 이제 빠른 공을 뒷받침해줄 무기만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저는 뭐 충분히 2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무엇보다 올 시즌에 강정호 선수랑 이 오승환 선수, 피츠버그랑 세인트루이스가 무려 19번이나 맞붙는다고 해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대호 선수 하나 남은 거죠? 그렇죠. 지금 이대호 선수만이 지금 올 시즌 이제 그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린 선수 중에서 아직 계약을 못한 선수인데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점점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대호 선수도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도전을 꼭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아직까지 들어온 정보에 네. 의하면은 조금 이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기간이라든가 또 연평균 그런 이 액수를 봤을 때 연봉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뭐 국내 뭐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상당히 좀 파격적인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네. 특히 지금 소프트뱅크를 제외하고 일본 전 프로야구 팀들이 모두 다 지금 외국인 선수가 지금 그 쿼터가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도 아마 조만간 이대호 선수에게 결정을 하라. 이런 네. 데드라인을 걸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대호 선수의 좀 결단의 시간도 점점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제 느낌으로는 좀 다음 주쯤에 좀 좋은 예.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또 해보겠고요. 네. 류현진 선수도 또 좋은 소식을 들려줬는데 불펜 피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깨 수술을 받기 전인 지난해 5월 1일에 마지막으로 불펜 피칭을 했으니까 거의 뭐 260일 만인가요? 네. 정말 오래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계속해서 유현진 선수가 개막전 로테이션 안에 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상당히 장밋빛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2월 20일이 이제 다저스의 투수들의 스프링 캠프 소집일이에요. 그때까지 6번의 불펜 피칭을 성공적으로 이제 소화를 했을 경우 이 이제 스케줄에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첫 번째 이 불펜 피칭의 결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상당히 순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저스 같은 경우가 올해 사실 뭐 선발 투수 뭐 캐즈미어 마에다를 영입하긴 했지만 불펜이나 타선에서는 그렇다를 보강을 못했거든요. 네. 결국 그 얘기는 올해도 선발진에 의존을 해야 되고 그만큼 유현진 선수가 최대한 빨리 돌아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다저스의 지구 또 우승이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이 불펜 피칭 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돌아와서 기쁘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도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요. 올 시즌 정말 파이팅입니다. 류현진 선수 응원할게요. 자, 지금 이 영상이 나오고 있죠. 류현진 선수가 SNS에 직접 올린 영상이에요. 요즘에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강정호 네. 선수도 그렇고요. 좀 이제 선수들이 외로움을 타다 보니까 좀 소통하고 싶은 창구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라도 선수들의 소식을 볼 수 있어서 저희는 팬으로서 굉장히 맞아요. 좋네요. 자, 그런데 이 김현수 선수가 뛰게 될 볼티모어에서는 외야수 추가 영입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수 선수의 입지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긴 하는데 어떤가요? 네, 뭐 김현수 선수도 아직 팀에서 입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신반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거물급 외야수가 오게 되면은 솔직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특히 네. 이제 이 세스페데스라는 이 거포용 선수에게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5년에 뭐 9천만 달러 전후한 그런 액수를 볼티모어가 제안을 했다. 이런 소문도 지금 강하게 돌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세스페데스 선수는 본인은 6년 이상의 계약에 최소한 1억 3천만 달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방송하기 몇 시간 전에 하나의 뉴스가 들어왔어요. 네. 지난해까지 뭐 일루수였었던 크리스 데이비스 선수가 결국
볼티모어와 재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7년에 1억 6천만 달러라는 대형 계약을 맺었거든요. 우와. 결국 이 얘기, 물론 이 데이비스 선수도 지난해 기준으로 한 30경기 정도 우익수를 봤던 선수니까 물론 외야를 볼 수는 있습니다만 원래 자신의 포지션 자체가 일루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스페데스 선수까지 영입하는 그런 지금 이 재원적인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세스페데스가 오는 것보다 김현 선수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데이비스 계약한 게 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김현 선수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외에 한 자리 역시 좌익수나 우익수에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의 맞대결로 더욱더 풍성해질 2016 메이저리그 개막식에 앞서서 이 시범경기 일정이 나왔습니다. 2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3월부터는 우리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의 맞대결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봤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오승환 선수는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꽤 오래전부터 좀 알려져 있는 선수였어요. 2006년에 제1회 WBC 대회 때 당시에 오승환 선수가 워낙 공이 위력적이다 보니까 네. 당시 시카고 컵스의 포수였죠. 이 마이클 바렛 선수가 시속 110마일을 던지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인정을 받아왔는데 이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강정호 선수, 박병호 선수 포스팅에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지만 네. 2위 아니면 3위를 했을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한국 선수에게 적극적이었던 팀이었거든요. 그래요. 드디어 이번에 한국 선수를 영입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앞에 잠깐 이제 비디오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로덴찰이라는 굉장히 특급 마무리 투수를 기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셋업 투수들도 굉장히 훌륭해서 불펜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오승환 선수를 영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마무리 투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케빈 시그리스트라는 또 확실한 자완 세런맨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강속구를 던지는 한마디로 탈삼진을 뽑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우한 세런맨이 실종이 됐었어요. 그 역할을 시즌 내내 한 건 사실 세스 매니스라는 싱커볼 투수거든요. 뭐 싱커볼 투수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라운드볼을 유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만 4점대 초반에서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또 그리고 뭐 조너단 브럭스턴이라든가 이 조던 왈든이라든가 이런 두 투수가 상당히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데 네. 월던 선수는 사실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좀 부상에 시달렸었고요. 브락스턴 선수도 과거 다저스 마무리할 때의 구위라든가 또 이런 기복이 상당히 심해졌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가 본인이 하던 대로만 해주면은요. 네. 7회 내지 8회 등판할 수 있는 강속구의 탈삼진의 능력을 갖춘 그런 우한 세러머니로 기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현지에서 이 오승환 선수의 올 시즌 성적을 평균 자책점 3.45로 예상을 했는데 아까 보셨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했거든요. 네. 김영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음에 안 들고요. 컴퓨터가 틀릴 걸로 봅니다. 오승환 선수가 일본에서 뛰면서 2년 연속 센트럴리그 세이브 1위를 차지하고 이제 진출을 하게 됐는데 평균 자책점을 보면요. 2014년에 이제 1.76, 2015년에 2.73이었기 때문에 아마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3점대 정도를 좀 예측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오승환 선수가 2015년 기록을 보면 허벅지 부상으로 시달리기 전 마지막 2달 전까지는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이 빠른 공의 구속도 2014년과 15년의 차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오승환 선수가 구속보다도 더 위력 자, 이번에는 메이저리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끝판 대장이죠. 오승환 선수가 세인트루이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강정호 선수랑 같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중부지구의 현재 맹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정말 지구에서 최강을 자랑하고 있고 월드 시리즈 우승 11번이나 했어요. 이건 뭐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많고 또 메이저리그 전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뉴욕 양키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우승을 한 명문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팀에서 뛰게 된 게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이 매서니 감독이 요즘 뭐 유행하는 얘기로 뇌생남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상당히 연구 많이 하고 아주 영리한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인이 또 포수 출신이면서 불펜 운영을 상당히 잘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이런 면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현재 메이저리그 최고의 포수는 누구냐? 이건 뭐 이견이 없어요. 우리 뭐 김영준 의원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야디에르 몰리나라는 선수가 맞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수가 지금 손가락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합류가 좀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승환 선수 계약 이후에 자기가 정말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했고 오승환 선수 스스로도 몰리나 선수 말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 어쨌든 뭐 이 선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호흡을 맞추는 투수들의 능력을 100%가 아니라 그 이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오승환 선수가 저는 참 좋은 팀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승환 선수와 계약한 세인트루이스 과연 어떤 팀이고 또 우리 오승환 선수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플레이 MLB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메이저리가 꿈이었기 때문에 It's gonna be bad tonight. Down with you.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시간도 많이 걸렸고 Devil's sign. Not for your haunted line. 어렵게 온 것 같습니다. 끝판왕 오승환의 행선지는 세인트루이스였습니다. 계약 기간 최대 2년에 금액은 $1,100만, 우리 돈으로 약 132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세인트루이스는 한국에 이어 일본까지 평정한 오승환의 성공 가능성을 가장 높이 샀다고 말했습니다. Good stuff's good stuff, and realizing that the success that he's had at the back end of a game is something that gives us a lot of flexibility of how we could use him here. 오승환의 등번호는 26번이 됐습니다. 메시니 감독이 지난해까지 달았던 번호이자 특급 마무리 로젠탈이 썼던 번호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입단하자마자 오승환을 25인 로스터에 올린 세인트루이스. 돌부처라는 별명까지 스톤부타로 번역돼 소개됐습니다. 입단식을 마치고 귀국한 오승환도 세인트루이스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처음에 세인트루이스하고 얘기할 때부터 조금 저를 정말 필요로 했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단 뭐 매년 항상 포스트 시즌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팀이고 그리고 가서 월드 시리즈도 한번 나갈 수 있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882년에 창단한 세인트루이스는 11번의 월드 시리즈 우승에 빛나는 전통의 강호입니다. 1800년대 말 줄무늬 양말에 빨간색 유니폼을 입었는데 이를 두고 홍간조의 사랑스런 그림자라고 부르는 데서 지금의 팀명이 시작됐습니다. 가을에 유독 강해 가을 좀비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 다저스가 세인트루이스에게 번번이 고배를 마시기도 했죠. 세인트루이스는 우리나라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1958년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메이저리그 구단이 바로 세인트루이스입니다. 당시 메이저리그 최고의 스타인 스탠 뮤지어를 우리나라의 김양중 투수가 삼진 잡은 건 유명한 일화죠. 세인트루이스는 또한 메이저리그 최초로 팜 시스템을 개발한 팀인데요. 세인트루이스가 빅마켓이 아닌데도 오랜 시간 강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탄탄한 팜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홈구장은 부시 스타디움입니다. 잠실구장과 비슷한 크기로 투수 친화적인 구장인데요. 게다가 세인트루이스가 투수들의 천국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현역 최고의 포수 야디어 몰리나가 있기 때문이죠. 세인트루이스 전력의 반이라 평가받는 몰리나는 8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수상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은 역대급 포수인데요. 오승환도 몰리나와의 호흡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팀에 메이저리그 최고의 포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포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좀 아무래도 많이 상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통해서 많이 좀 의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인트루이스는 뒷문이 단단한 팀입니다. 특히 아무리 트레버 로젠탈은 지난 2년간 93세이브를 올릴 정도로 최고의 클로저로 활약 중인데요. 세인트루이스도 마무리는 오승환이 아닌 로젠탈에게 맡길 계획임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Trevor Rosenthal will be our closer. So ultimately, we brought O in to make sure that he just complemented what we already feel is a very dynamic bullpen, but adds strength to it. 오승환의 가세로 코리안 메이저리거는 이제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지구에 있는 강정호와 오승환의 맞대결을 자주 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특히 세인트루이스와 피츠버그가 최근 치열한 선두 싸움을 벌여온 만큼 흥미진진한 대결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강정호는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타율 3할 2푼 7리 강한 면모를 보여왔는데요. 첫 홈런을 뽑아냈던 상대도 세인트루이스의 마무리 로젠탈이었습니다. 두 선수의 역대 전적에서는 강정호가 13타수 4안타로 약간 우세하지만 마지막 시즌인 2013년엔 3타수 무안타여서 우열을 가르긴 힘든데요. 한국에서도 상대를 해봤지만 그래도
제가 또 2년이라는 또 일본에서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들도 정말 기량이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뭐 마운드에서는 전력을 다해서 상대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통계 예측 시스템은 오승환이 올 시즌 3승 2패, 평균 자책점 3.45의 성적을 거둘 거라 예상했는데요. 오승환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얼핏 봤는데 방어율이 3점대더라고요. 그 정도는 스스로 만족을 하지 못할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컴퓨터에서 나온 통계보다는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라는 시즌이 한국, 일본에 비해서 경기 수도 엄청 많기 때문에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제가 맡은 보직에서 이탈하지 않고 한 시즌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메이저리그 평정에 나선 끝판왕 오승환. 카디널스의 수호신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승환 선수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로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좋은 팀과 계약을 하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무려 7년 동안 오승환 선수를 지켜봤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다저스와 미네소타가 이 유현진하고 박병호 선수를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켜봤던 것처럼 이 세인트루이스도 이 오승환 선수를 꽤 오래적인 그런 빠른 공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이 변화구, 슬라이더나 포크볼을 어느 정도 이제 빠른 공을 뒷받침해줄 무기만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저는 뭐 충분히 2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무엇보다 올 시즌에 강정호 선수랑 이 오승환 선수, 피츠버그랑 세인트루이스가 무려 19번이나 맞붙는다고 해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대호 선수 하나 남은 거죠? 그렇죠. 지금 이대호 선수만이 지금 올 시즌 이제 그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린 선수 중에서 아직 계약을 못한 선수인데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점점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대호 선수도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도전을 꼭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아직까지 들어온 정보에 네. 의하면은 조금 이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기간이라든가 또 연평균 그런 이 액수를 봤을 때 연봉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국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상당히 좀 파격적인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네. 특히 지금 소프트뱅크를 제외하고 일본 전 프로야구 팀들이 모두 다 다진 외국인 선수가 지금 그 쿼터가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도 아마 조만간 이대호 선수에게 결정을 하라. 네. 이런 데드라인을 걸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대호 선수의 좀 결단의 시간도 점점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제 느낌으로는 좀 다음 주쯤에 좀 좋은 예.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또 해보겠고요. 네. 류현진 선수도 또 좋은 소식을 들려줬는데 불펜 피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깨 수술 받기 전인 지난해 5월 1일에 마지막으로 불펜 피칭을 했으니까 거의 뭐 260일 만인가요? 네. 정말 오래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계속해서 유현진 선수가 개막전 로테이션 안에 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상당히 장밋빛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2월 20일이 이제 다저스의 투수들의 스프링 캠프 소집일이에요. 그때까지 6번의 불펜 피칭을 성공적으로 이제 소화를 했을 경우 이 이제 스케줄에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첫 번째 이 불펜 피칭의 결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상당히 순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저스 같은 경우가 올해 사실 뭐 선발 투수 뭐 캐즈미어, 마에다를 영입하긴 했지만 불펜이나 타선에서는 그렇다를 보강을 못했거든요. 네. 결국 그 얘기는 올해도 선발진에 의존을 해야 되고 그만큼 유현진 선수가 최대한 빨리 돌아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